여러분, 2026년에 코스피가 5,800까지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좀 대담하게 들리죠? 오늘 바로 이 전망을 담은 분석 보고서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800.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2020년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로 딱 제시한 겁니다. 지금 지수를 생각하면 와, 정말 엄청난 숫자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 상황이랑 이 보고서가 예측하는 미래를 딱 비교해 주는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 시장이 1,400원대 고환율 때문에 압박받고 있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고서는 바로 이런 상황이야말로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소위 K자산, 그러니까 한국 자산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되면서 오히려 5,800을 향한 엄청난 상승장이 열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걸까요? 이 보고서가 꼽은 세 가지 핵심 성장 동력,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동력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둘째, 피지컬 AI.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귀환. 이 세 가지 테마가 서로 맞물리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거라는 건데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엔진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4 시장에서 그냥 양강구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처럼 단순히 부품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글로벌 AI 산업의 숨통을 쥐고 있는 말 그대로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됐다는 거죠. AI가 발전하려면 이 회사들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반도체의 위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두 번째 동력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움직이는 AI라는 이 말이 딱 와닿는데요. 지금까지 AI 하면 보통 소프트웨어를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 그리고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같은 하드웨어 부품들, 이쪽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 바로 코스닥의 부활입니다. 새로운 ETF 같은 상품이 나오고 여기에 연기금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 같은 첨단 바이오 분야, 그리고 전력기기 쪽입니다. 이쪽에서 뭔가 큰 게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죠.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장밋빛 시나리오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꼽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페이스X 같은 초대형 기업들의 IPO. 둘째, 유가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 그리고 마지막, 예측이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른바 블랙스완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지금 스페이스X나 오픈AI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보고서는 이걸 금융 블랙홀이라고 표현해요. 상장하는 순간 전 세계 투자금이 그쪽으로 그냥 확 쏠려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같은 우리 시장의 대장주로 와야 할 돈이 말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나왔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말 그대로 검은 백조예요. 원래 백조는 다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검은 백조가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전혀 예상 못한 일이 터져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이란에서 큰 분쟁이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예측이 안 되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회와 리스크를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살펴보시죠. 보고서가 제안하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60, 30, 10 전략인데요. 60%는 든든한 핵심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30%는 초과 수익을 노리는 전술적 알파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현금이나 해지 자산으로 남겨두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60% 핵심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처럼 믿음직한 우량주들을 담고요. 30% 전술적 알파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성장 동력들 있죠? 코스닥 ETF라든지 ADC 기술을 가진 바이오, 로봇 부품,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테마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 해치용으로는 아까 말한 블랙스완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방산주를 담거나 현금을 확보해두는 전략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기회와 유연성, 이 두 가지 키워드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두려움보다 탐욕이 앞서는 국면일 수 있지만 펀더멘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뜨거운 건 맞는데 이게 그냥 거품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탄탄한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초대형 IPO라는 거대한 작은 블랙홀,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높은 파도를 과연 K자산이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 한국 시장은 정말 근본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